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차례는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영웅에서 26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그 현금 보유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이제 포드 회사의 재무제표를 잠깐 저희가 봤었죠. 대차 대조표를. 거기서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바로 직전 이전에 저번 시간이었죠. 그때 저희가 포드의 지금 현재 연결 대차 대조표를 확인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이어서 우리는 앞장에서 포드의 현금성 자산 총액이 장기 부채보다 현금성 자산 총액이 장기 부채를 제외했을 때 83억 5천만 달러가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회사가 현금 수십억 달러를 하였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2년에 4달러였던 그러니까 4달러였던 포드의 주식이 1988년도에 38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동안 나는 포드의 주식을 이때까지 이제 500만 주를 사 모았었다. 그런데 주당 38달러로도 포드에서 이미 막대한 이익을 남겼었는데요. 월스트리트는 거의 2년째 포드의 주식이 과대평가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피터 린치가 어떠한 행위를 취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근거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보유했는지 여기에 나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이 경기순환 자동차의 회사에게 남은 일은 내려가는 일뿐이라고 얘기했다. 나도 여러 차례 매도할 뻔했다. 그런데 연차 보고서를 살펴보니 포드는 부채를 차감하고서도 쌓아놓은 현금이 저번 시간에 계산했었죠. 주당 16.30달러였다. 내가 보유한 포드 주식에 주당 16.30달러라는 보너스가 이제 마치 환불 금액처럼 숨어 있던 것이다. 이 16.30달러의 보너스가 상황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는 이 자동차 회사를 당시 시가인 주당 38달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6.30달러를 제외하고 마이너스해서 21.70달러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주가를요. 그 21.70달러에 사는 셈이었다. 분석가들은 포드가 자동차 사업에서 주당 7달러의 이익을 올린다고 예상했는데 주당 7달러의 이익을 올린다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가 38달러로 계산한다면 주가 38달러로 주당 7%의 이익을 계산한다면 주가 수익 비율은 5.4 5.4였다. PER이죠.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이 이제 5.4였다. 근데 이제 주가가 이 38달러 계산한 것이 아니었죠. 피터 린치 입장에서는 주당 38달러로 계산해서 PER이 5.4로 기록된 부분보다도 아까
16.30달러의 그 주당 보너스를 제외했죠. 순이익 부분에서의 이거 현금성 자산을 제외해서 계산한 부분이 21.7달러였고요, 주당. 여기에서 이제 성장 비율 7%를 계산해서 PER을 계산했을 때 3.1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21.70달러로 주가로 계산한다면 3.1로 나왔다. 경기 순환주의든 아니든 주가 수익 비율 3.1이라는 것은 애간장을 태우는 숫자이다. 만일 포드가 엉망인 회사라거나 사람들이 포드의 최신 모델을 외면하는 상황이었다면 나도 보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포드는 여전히 훌륭한 회사였고 사람들은 포드의 최신형 자동차와 트럭을 좋아했다. 포드의 현금 보유량을 보고 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그 후 주가는 40% 넘게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포드의 금융 서비스 그룹인 포드 크레디트, 퍼스트 네이션 와이드, US 리싱 등도 1987년에 스스로 주당 1.66달러의 이익을 올렸다. 이게 이제 포드 금융 서비스 부분입니다. 포드 크레디트는 주당 1.33달러였으며 이 회사의 13년 연속으로 이익이 증가하였다. 포드의 금융사업의 주가 수익 비율 10을 가정하면 포드 금융사업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의 10이 나왔거든요. 10에 이제 10을 가정한다면 자회사들의 가치는 1.66달러의 10배인 주당 16.60달러가 된다. 따라서 포드의 시가가 38달러, 그때 당시에 38달러, 순현금 가치가 주당 16.30달러였죠. 이때 당시에 또 금융회사의 가치가 주당 16.60달러였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 자동차 기업의 가격은 통틀어서 주당 5.10달러가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자동차 사업의 기대 이익은 주당 7달러가 된다. (1982년에) 이후에 포드의 주가는 거의 10배나 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당 5.10달러면은 공짜나 다름없다. 7% 이익의 기대 이익에 비교해서 아직도 낮은 수준이죠. 보잉 컴퍼니 역시 여기까지 이제 포드 설명이었고, 보잉 컴퍼니 역시도 현금이 풍부한 주식이다. 1987년 초에 보잉은 저가 40달러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당 현금이 27달러, 주당 현금이 27달러 였으므로 이때 당시에 이걸 제외한다면 13달러의 주가를 사는 셈이었다. 40달러에서 이제 마이너스 제외하고 생각을 했었죠. 현금성 자산은요. 주당 13달러의 주가를 사는 셈이었다. 나는 1988년 초에 보잉을 소량 편입한 후에 보유량을 계속 늘려서 주력 종목으로 키웠다. 현금 보유량이 풍부한 데다가 기록적인 주문 적체를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금이 항상 중요한 것은 아니다. 슐룸버그는 현금이 풍부하지만 주당 현금 기준으로는 대단한 수준이 아니다. 브리스톨 마이어스는 현금이 16억 달러이고 장기 부채는 2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발행 주식 규모가 2억 8천만 주나 된다. 이번에는 또 발행 주식 수가 많았죠. 따라서 부채를 차감한 순현금이 14억 달러라고 해도
주당 현금은 5달러밖에 안 된다. 그래서 40달러 넘게 거래되는 주식에 주당 현금 5달러는 큰 규모가 아니다. 만일 주가가 15달러로 내려간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조사할 때는 항상 현금 보유량 그리고 관련 사업의 가치 이것들을 확인하는 편이 낫다. 현재 포드와 같은 횡재 종목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드는 이 많은 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회사에 현금이 쌓여가면서 이 현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포드는 무서운 속도로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매입 해왔지만 여전히 수십억 달러 넘게 현금을 쌓아가고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에 이제 이론들로 봤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포드의 경영 상태는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현금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일부 투자자들은 포드가 또다시 기업을 인수하면서 돈을 날리지 않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업 인수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포드는 이미 신용카드 회사와 저축 대부 조합을 보유하고 제휴를 통해 허츠 렌터카를 지배하고 있다. 휴즈 항공 우주에 저가 입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TRW라면 합리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며 일부 동일한 전자제품 시장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TRW는 자동차용 에어백의 주요 공급 업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포드가 소문대로 멜리린치나 록히드를 인수한다면 사업의 다각화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련성 있는 사업에 인수한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표현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와 연관성이 무관한 또 기업들의 인수를 한다면 사업의 다각화 부분에서도 염려를 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설명은 끝마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채 요소, 부채 요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